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겨우 탈출했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고 엄청 낡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집 첫인상은 햇빛이 들지 않아 벽지에 곰팡이가 많고 바닥도 썩은 곳이 많았으며 집은 엄청 낡았는데 이상하게 벌레 한 마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름인데 모기도 없었어요. 처음엔 이사를 가서 마냥 신이 났습니다. 그전엔 가족들이 한 방에 다 같이 잤는데 오빠와 제가 따로 잘 수 있는 방이 생겨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가 12살이고 제가 10살이었는데 부모님이 방에 작은 침대 2개를 나란히 넣어줬었어요. 이사하고 일주일 뒤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손가락으로 벽을 딱딱 치는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불규칙하게 딱, 딱딱, 딱, 딱딱딱, 딱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처음엔 오빠가 일어났나 싶어 그냥 눈을 감고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때가 여름이었고 선풍기도 켜지 않았는데 나중엔 팔하고 허리까지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갑갑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고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서 있었고 창문 앞에서 아빠가 저를 안고 있더라고요. 불도 켜져 있고 오빠는 엄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땐 저도 그 상황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별 말을 안 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고 오빠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빠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창문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창문을 딱딱 치고 있더래요. 왜 그러냐 물어도 답이 없어서 더워서 그런 거냐고 창문을 조금 열어줬더니 제가 까치발을 들고 창문 밖으로 얼굴을 빼고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더래요. 오빠가 너무 놀라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당겨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이야기하려고 옆에서 제 얼굴을 봤는데 제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찢어져서 활짝 웃고 있더래요. 오빠가 부모님을 깨우고 방에 오니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수건처럼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제 어깨를 확 젖히고 안아서 제가 깼다는데 엄마 아빠는 제가 목류병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부터 1년 정도 정말 나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엄마는 소파에 앉아있고 저는 소파 앞 탁자 위에 앉아 같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탁자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탁자 밑에서 자꾸 쿵쿵거려. 라고 했대요.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TV를 보셨대요. 한 5분쯤 지나니까 제가 엄마,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까. 하고 말했대요. 엄마는 그럼 탁자에서 내려오라며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그 순간 제 팔을 통해서 쿵 하는 느낌이 전해졌답니다. 엄마는 손을 탁자에 댄 채 고개를 숙여 탁자 밑을 봤는데 검은 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손에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래요. 엄마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탁자 밑을 보려고 엎드렸는데 순간 그 시커먼 게 확 튀어나와 엄마를 덮쳤대요. 엄마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안방으로 혼자 도망을 가셨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와 저를 챙기고 거실을 살폈는데 아무 데도 없더래요. 저한테 아까 그게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제가 손으로 탁자 밑을 가리켰답니다. 그 후에 아빠가 와서 집안 곳곳을 살펴봤지만 그 검은 물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에 또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엔 화장실 옆에 창고로 쓰는 아주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랑 오빠는 TV를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간 아빠가 갑자기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 소린가 싶어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빠를 부르셨어요. 그때 아빠가 나오시면서 아, 거참. 그 방엔 생전 안 들어가더니.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창고방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오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빠! 아빠! 우리 아니에요!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하고 안에서는 문이 잠겼는지 안 열리더라고요. 오빠는 계속 울고 엄마도 놀라셔서 아빠를 부르며 문을 두드렸는데 한참 뒤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시더니 소파에 그대로 앉으시더라고요. 아빠는 얼이 빠진 얼굴로 가만히 계시고 엄마는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며 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대답은 왜 안 했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오빠가 울면서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갑자기 오늘은 나가서 자자면서 엄마랑 저희 보고 당장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지갑만 챙겨 들고 거의 도망치듯 집을 나왔는데 아빠가 집 앞에서 가족들을 세워놓고 오빠한테 혹시 뭘 봤냐고 물어보셨어요. 오빠는 본 건 아니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말로는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 그 방에서 오빠랑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막 웃으면서 아빠! 아빠!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곧이어 아빠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지 말라며 뭐라고 하셨는데 오빠가 저희는 거실에 있다고 말을 하려는 순간 왼쪽에서 귓속말로 죽어? 라고 했답니다. 오빠는 그대로 굳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 창고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에서 계속 우리 목소리가 들리며 아빠! 아빠! 부르면서 웃어댔다는 겁니다. 후에 아빠가 하신 말씀이 화장실에서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나가면 혼을 내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 그 방에 들어간 기억이 없으시대요. 정신을 차려보니 밖에서 엄마가 부르고 있고 오빠 울음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빠는 뭔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 뒤돌아 나가려던 찰나에 오빠 목소리로 아빠! 하고 뒤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그 뒤로 몸이 굳어 겨우 방을 빠져나와 소파에 앉았는데 그 방에선 계속 애들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빠는 지금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집에서 나가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아빠는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사갈 집도 마땅치 않고 지금 집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 뒤로 반년 넘게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가족들 모두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다음날 부모님은 집주인 할머니를 만나셨대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 그러시더래요. 아빠가 그 집에서 못 살겠다고 집 좀 빼달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있으면 그래 주겠는데 미신 이야기나 들이밀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며 정 그렇게 무서우면 자기가 무당을 알아봐 준다고 비꼬듯이 이야기했대요.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우리 가족은 다시 그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어제 일을 겨우 잊고 잘 있다가 그 집에 다시 가려니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랑 오빠는 부모님에게 같이 자자고 떼를 썼고 그날 이후로 안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네 식구가 같이 자면서부턴 그런 일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저녁에 쿵 소리가 난다던지 TV가 꺼진다던지 자잘한 일만 생기고 괜찮은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가족들이 잘 때 큰 이불 2개를 깔고 엄마, 저, 오빠, 아빠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엄마 옆에는 이사 올 때부터 안방에 원래 있던 화장대가 있고
그 옆에 방문이 있었어요. 방문은 항상 닫고 잤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워 방문을 열고 잤습니다. 방문 밖으로 보이는 거실이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네 식구가 모두 긴장해서 스탠드까지 켜놓고 한참을 이야기하다 잠들었는데 자는데 이야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 목소리인 것 같아 엄마 쪽을 봤는데 엄마가 뒤돌아 누워 있더라고요. 그때 엄마 옆 화장대를 봤는데 화장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화장대가 바닥에 앉아서 쓰는 낮은 화장대라 하체가 눈에 바로 들어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가 실눈을 뜨고 봤는데 하얀 발목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눈을 감았는데 말도 아니고 이상한 괴기스러운 소리 같은 걸 내면서 계속 방방 뛰고 있었습니다. 거의 몇십 분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오빠는 어디 갔는지 자리에 없고 엄마랑 아빠가 몸을 웅크리고 방문 쪽으로 자고 계셨어요. 그러다 엄마가 일어났는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빠가 일어나서 왜 그러냐 물으시다가 아빠도 굳으셨습니다. 화장대에 있던 엄마 화장품들이 바닥으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데 화장대 위에서 방방 뛰고 있는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가위에 눌리다 소리가 멈춰 겨우 잠에 드셨다더라고요. 그리고 다 같이 없어진 오빠를 찾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었는데 작은 방 옷장에서 오빠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오빠가 괴성을 지르며 옷장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고 아빠랑 엄마가 왜 그러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밖에 나가자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오빠는 그날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한테 그날 왜 그랬는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갔는데 밥을 다 먹어갈 때쯤 오빠가 부모님한테 우리 집에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그날 왜 그랬는지 말도 안 하면서 집에 가지 말자고 그러면 어떡하냐며 지금 당장은 이사를 못 가지만 조금 있다 다른 데로 꼭 이사 갈 테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오빠가 그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오빠가 자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봤대요. 그런데 어렴풋이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누가 깼나 보다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화장대 위에서 키가 크고 머리는 산발인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 발목만 허옇게 내놓은 채 춤을 추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울었는데 그게 화장대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오빠한테 뛰어왔대요. 오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 안에 숨었는데 그게 옷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엄마 목소리도 흉내내고 아빠 목소리도 흉내내고 제 목소리도 흉내내면서 너 죽어? 죽는다? 이리 나와. 안 나오면 죽는다? 이러면서 밤새도록 옷장 앞에서 쿵쿵 뛰었답니다. 가족들 목소리로 협박했다가 갑자기 끽끽 웃었다가 난리도 아니었다더라고요. 그날 밤 엄마 아빠랑 제가 이상한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들 수 있었던 게 그 귀신이 오빠를 쫓아가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옷장이 이사할 때 우리가 가져온 옷장이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시집 올 때 가져온 옷장인데 외할머니가 그 옷장 안에 악한 걸 쫓는 부적을 붙여두셨대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옷장에 숨은 오빠한테 해코지를 못한 거일 수도 있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외식 후에 오빠랑 저는 제일 가깝게 사시던 고모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졌습니다. 오빠 상태가 안 좋아서 부모님은 저희를 맡겨두고 그 집과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하셨대요. 외식하기 하루 전
가끔 절도 다니시고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기 좋아하는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받으셨대요. 평소 귀가 좀 어두우시기도 하고 외할머니 댁 전화 벨소리가 작아서 전화를 걸면 한참 후에 받으시는데 그날은 바로 받으셔서 엄마가 웬일로 전화를 바로 받으셨냐고 물었더니 외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같은 꿈을 계속 꾸셨답니다. 외할아버지가 꿈에서 액자를 뒤집어 들고 외할머니를 계속 쫓아오셨대요. 외할머니는 이 영감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쫓아오나 싶어서 매일 밤 도망 다니시다 잠에서 깨셨는데 어젯밤에는 도무지 꿈이 깰 생각을 안 하는 통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멈춰섰대요. 그러고는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화를 냈는데 할아버지가 말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돌려서 할머니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까만 액자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찜찜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데 머리는 산바르란 흰옷을 입은 여자가 우리 가족한테 딱 붙어서 있었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아 잠에서 깨셨는데 괜히 나쁜 꿈을 꾸고 전화를 하면 재수가 없을까봐 온종일 걱정하며 엄마 전화를 기다리셨다더라고요. 엄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외할머니께 털어놓았고 외할머니는 꿈속 사진에서 본 그 여자가 우리 가족한테 꼭 붙어 있는 게 이사를 가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며 내일 애들을 맡겨놓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래요. 다음날 우리는 고모 할머니 집으로 가고 부모님은 외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용한 무당집이라며 부모님을 어디론가 데려가셨대요. 그 무당은 40대 여자의 결혼도 안 한 처녀 무당이었는데 외할머니 말씀으론 아는 사람만 아는 유명한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먼저 바닥에 앉으시고 엄마 아빠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무당이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안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야지.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더니 일단 앉으시고요. 딸은 안 데려와도 아들은 데려와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을 듣지도 않고 줄줄 꿰더래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딸은 한번 죽을 뻔하고 아줌마는 놀라서 자빠지고 아저씨는 한번 호되게 홀리고 아들은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 귀신은 아닌데 그 집에 있는 다른 귀신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붙어서 자랑하듯이 아주 재밌어하며 얘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무당말론 그 집에 귀신이 여럿인데 아주 악질인 나쁜 귀신 하나가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귀신 중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는 귀신은 그게 재밌어서 괜히 같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하더랍니다. TV를 끄고 소리를 내는 자잘한 짓은 엄마를 따라다니는 그 귀신이 그런 거라고 하더래요. 그러고 무당이 그 집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색이 돼서 빨리 애 맡긴 곳에 전화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엄마 아빠가 고모 할머니 댁에 전화했는데 그때 오빠가 엄청 아팠거든요. 부모님이 가고 나서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하루 종일 토를 하고 해서 고모 할머니가 오빠랑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오빠가 갑자기 멀쩡한 얼굴로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다시 집에 왔는데 또 밤새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핸드폰도 없었고 외할머니 댁 연락처도 몰라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통화를 하고 무당이 당장 같이 가보자고 해서 다 같이 고모 할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오빠 아픈 걸 어떻게 아셨냐고 엄마가 물었더니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그 귀신이 갑자기 낄낄대고 웃으며 너무 좋아하는 꼴이 분명히 그 악귀가 애들한테 해코지를 했구나 싶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낮잠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고모 할머니 댁에 도착하셨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당 아줌마가 먼저 오빠한테 달려가서 오빠를 안고 막 우셨대요. 고모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하고 집으로 가는데 차가 좁아 오빠는 무당 아줌마 무릎에 앉아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무당 아줌마가 오빠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우리 철수 하면서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신기한 게 부모님은 오빠 이름을 그 무당 아줌마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는데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 가는 내내 오빠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셨다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무당 아줌마의 우는 모습이나 말투로 봐선 아마 외할아버지였을 거라고 하셨대요.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당 아줌마는 집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이 방 저 방 둘러보고 다니다가 유독 한참 동안 멈춰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창고방이랑 안방 화장대 앞이었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장롱에 있던 부적을 바로 찾아서 떼버렸는데 부적이 불에 탄 것처럼 누렇게 반쯤 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 부적을 붙이시고는 오빠한테 숨고 싶으면 저번처럼 발길 닿는 곳에 숨으면 된다며 안전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 부모님께 탁자를 지금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하고 안방 화장대 앞에 가서 한참 있더니 이 화장대는 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하며 화장대 맨 밑에 서랍 깊숙이 부적을 접어 숨겨두시고는 누가 부적을 찾거든 절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말라며 우리 가족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창고방으로 가서 그 방문에 부적을 붙여두시고는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찝찝하다며 계속 방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TV장도 갖다 버려야 된다고 해서 낑낑거리면서 TV장을 빼냈는데 TV장 뒤에 머리카락 한 움큼이 있는 거예요. 바닥에 뭘 쏟았는지 찐득한 거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달라붙어 있고 고약한 냄새도 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도 집에 벌레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무당 아줌마는 수건을 빨아오셔서 독한 집이야 독한 집 하시면서 그 머리카락과 찐득거리는 걸 열심히 치우셨습니다. 그걸 보고 뱀술에 사람 머리카락이라고 하셨대요. 그 찐득거리는 게 뱀술이었던 겁니다. 그 집에서 한바탕을 하고 버릴 건 다 버렸는데 무당 아줌마가 당분간은 말한 거 잘 지키라며 몇 달 뒤에 구슬하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그날 다 같이 잠이 들었는데 밤새 자꾸 잠에서 깼습니다. 좀 몽롱한 상태였는데 바닥에 쓱쓱 소리 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다시 잠들고 깨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깨고 자고 하는 동안에 쓱쓱 소리는 밤새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정도는 가족 모두가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집주인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구슬해도 되냐고 연락했더니 찾아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동네 시끄럽게 무슨 구슬하느냐고 집 계약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조용히 살다 나가면 안 되겠냐고 화를 내셨대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 부모님이 그러면 오늘 하루 이 집에서 주무셔보라고 그랬대요. 주인 할머니는 그러겠다고 하셨고 작은 방에서 주무시라고 했답니다.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창고방을 가리키며 저 방은 뭐로 쓰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냥 창고라고 말했더니 식사하시다 말고 그 방을 구경하시겠다고 들어가셨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다가 방문에 있는 부적을 보고 이런 걸 왜 갖다 붙여 놓았냐고 물으셔서 제가 그 방에 무당 아줌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했더니 할머니가 그 방에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속 말리셨는데도 끝까지 거기서 주무신다고 하셔서 그 방에 이불을 깔아드리고 저희 가족은 안방에서 잤습니다. 그날 한참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대요. 뭐라고 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누가 화내는 소리 같았대요.
할머니 목소리인 것 같아 엄마는 아빠를 깨워 그 방으로 가셨답니다. 방 안에서 할머니가 어딨어? 어딨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어디 있냐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책이랑 물건 던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놀라서 방문을 열었는데 할머니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치면서 방 안에서 튀어나와 문지방으로 달려드셨대요. 엄마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시는 바람에 저도 잠에서 깼습니다. 방 쪽으로 갔는데 할머니는 문지방에 막 달려드시고 아빠는 할머니를 말리고 계셨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말리면서 봤는데 할머니가 달려드는 문지방에 접어놓은 종이가 테이프로 발려있더래요. 우리 가족도 모르게 무당 아줌마가 부적을 붙여놓고 간 거였대요. 아빠 말씀으론 그때 할머니 힘이 보통 노인네 힘이 아니라 장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했던 건 할머니를 방 밖으로 떼어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파로 가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방에 와서 오빠 옆에 누웠다가 얕게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을 꿨는데 제 꿈에서 노란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며 이리로 와보라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일어나라며 호통을 쳤는데 그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천둥이 치듯이 크게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잠에서 벌떡 깼는데 꿈에서 본 아저씨의 얼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방문은 살짝 열려있고 밖에서 어른들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오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도 깜짝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둘 다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방에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앉아 있는 걸 보고 나쁜 꿈이라도 꿨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어떤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꿈에서 나보고 일어나라며 소리치는 꿈을 꿨다고 그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도 꿈에서 그 아저씨를 봤다는 거예요. 오빠는 꿈속에서 잠에서 깼는데 엄마 아빠랑 제가 방 안에서 뭘 찾고 있더래요.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뭘 찾는 거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야, 밖에 무당 아줌마 오셨는데 부적 갖고 오라고 하신다. 라고 했대요. 그러고 곧바로 아빠가 근데 어디 있지? 야, 너는 기억하니? 그러시는데 오빠는 무당이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왜 기억을 못하지?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제가 막 빠른 속도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방 장롱 밑을 보고 다녔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이상하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는 저희에게 야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밖에 정말 무당 아줌마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대요. 마침 방문이 좀 열려 있어서 문 쪽으로 가까이 갔는데 열린 방문 사이로 누가 서 있었대요.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서서히 그 사람 모습이 뚜렷해졌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산발머리 여자가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번과는 다르게 그 여자 얼굴이 뱀 비늘처럼 돼 있고 귀까지 찢어진 입에서 뱀 같은 열을 쭉 빼고 있는데 방에 들어오진 못하는지 앞에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머리를 허공에 쿵쿵 찍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오빠가 더 가까이 가니까 머리를 막 미친 속도로 쾅쾅쾅 찍어서 오빠가 너무 놀라 뒤로 자빠졌는데 등에 뭐가 부딪혀서 봤더니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천둥처럼 큰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가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때 꿈에서 깼는데 오빠도 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가족들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샜고 며칠 후 엄마가 외할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외할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에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외할아버지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낳고 엄마 첫돌날 입으신 옷이 노란 옷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저랑 오빠는 외할머니 댁에서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그때 꿈에서 본 아저씨가 확실하다 했었대요. 그렇게 집주인 할머니는 새벽에 도망치듯 집에 가셨고 굿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제 몸이 계속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엄마가 제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12시 반쯤 됐을 때 제가 갑자기 엎드려 눕더니 몸을 웅크리고 절하는 것 같은 자세로 한참을 있더래요. 엄마는 배가 아프냐며 저를 일으키려고 하셨는데 제가 꿈쩍도 안 하더랍니다. 아빠 엄마는 10분 정도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씨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땅에 머리를 쳐박고 절하는 자세로 갑자기 방을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대요. 손톱을 세우고 바닥을 긁으면서 다니더래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이상한 포즈로 손톱이 바닥에 스쳐서 쓱쓱 소리를 내며 기어다니는데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멍하니 그걸 보고 계셨대요. 그 모습을 홀린 듯 지켜보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더래요. 그래서 외할머니께 전화드려 제가 아프단 것과 밤에 본 것을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무당 아줌마랑 내려오신다고 하셨대요. 무당 아주머니는 전화를 하셔서 제 안부를 물어보고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주셨대요. 가족들에겐 절대 알리지 말고 12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에 숨겨둔 부적을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그걸 품에 안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 있으라고 했답니다. 12시 반이 지나고 나서부턴 잠이 엄청나게 쏟아질 건데 4시까지 절대로 잠들면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고 숨죽여 있어야 된다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건들지 말고 가만히 부적만 품고 있으라고 하셨대요. 4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 중에 다른 곳에 부적을 숨겨두고 그 다음 날엔 오빠랑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가족 모두 기다리라 하셨대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들고 나서 엄마는 계속 저를 돌보시다가 12시가 되기 전에 화장대에서 부적을 꺼냈답니다. 아줌마가 일러주신 대로 오른손에 쥐고 문을 등지고 앉았는데 정말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더래요. 입 안쪽의 살을 깨물어가며 잠을 참고 있었는데 제가 또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를 하더래요. 엄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전날처럼 얼굴을 쳐박고 손톱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처럼 엄마한테 기어와서는 엄마 옆에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그렇게 저를 보고 있다가 전날처럼 홀리기라도 한 듯 잠이 쏟아지는데 볼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도 너무 졸려서 잠깐씩 잠에 들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다리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꾹꾹 눌러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4시까지 버텼더니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가 잠에 들고 엄마는 가족들이 모르게 다른 서랍에 부적을 숨기고 잠드셨대요. 그러고 그 다음날 무당 아줌마가 외할머니랑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아줌마가 갈치를 한가득 사들고 찾아오셨는데 엄마한테 갈치를 주면서 저녁밥은 이걸로 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무당 아줌마랑 우리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줌마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집안 이곳저곳을 보시다가 갑자기 엄청 상냥한 말투로 엄마한테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하세요? 하고 물으셨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쿵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 드셨대요. 미미는 엄마가 중학생 나이쯤 키우던 고양이였는데 어떤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가 새끼는 몸이 약해서 죽고 거의 죽어가던 어미 고양이를 엄마가 주워와서 키우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미미한테 살쾡이가 살쪘다고 살찌나라고 불렀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외할머니 몰래 미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대요. 그 이름은 엄마만 알고 있었고 설상 외할머니가 아셨다고 해도 무당 아줌마가 그걸 알 턱이 없는 거죠. 길고양이를 정성 들여서 돌봐서 회복한 뒤로도 거의 10년을 키웠는데 원래 길고양이였던지라 집에 잘 있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항상 엄마가 학교 다녀올 때 대문 쪽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외할머니가 주는 밥은 안 먹고 엄마가 주는 밥만 먹었대요. 엄마를 그렇게도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장마철이라 비까지 내리는데 고양이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엄마는 며칠을 고양이를 찾았는데 결국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엄마는 당연히 기억한다고 대답하셨고 무당 아줌마는 뭐가 기쁜지 박수까지 치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러곤 상냥한 말투로 저한테도 괜찮냐고 말을 걸고
가족들 하나하나 안부를 물으시다가 갑자기 원래 말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엄마한테 그 고양이랑 전생부터 인연이 아주 깊다면서 여러 번 생을 돌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었던 인연인데 그 고양이가 지금 제 옆에 있다고 하셨어요. 안방에서 화장대에 있던 부적은 그 방에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부적인데 계속해서 달려들면 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매일 밤 혼을 깎아먹는 자결통을 견디면서 그 방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무당 아줌마가 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고양이를 설득했는데 고양이가 끝까지 지키겠다며 그 방에서 꼼짝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우셨습니다. 무당 아줌마는 부적을 없애주고 싶지만 집에 있는 귀신이 팔뚝만한 구렁이인데 그 구렁이로부터 고양이는 절대 가족을 지켜줄 수 없다며 부적을 떼면 가족이 큰일 날 거라 그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고양이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딸 옆에 있어봤자 귀신이 붙어 있으면 수호령이 아닌 이상 산 사람은 힘들다며 고양이는 그것을 모르니 오늘은 고양이 혼이 다 갉아먹히기 전에 고양이를 보내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고양이를 성불시키는 제사를 간단하게 지냈어요. 사오신 갈치는 제사상에 올라갔고요. 그때 저는 무당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사 지내는 중간중간 기억이 뚝뚝 끊기듯 안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무당 아줌마는 제사 후 곧바로 가셨어요. 당장 구습 못하니까 몇 달 더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족들이 따지고들 입장도 아니었고 엄마 아빠도 그런 성격이 못 되셔서 못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부터 저는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당 아주머니가 가시면서 새로 당부하신 게 있었는데 오빠한테 꿈에 뭐가 나와서 말을 걸면 대답을 하지 말라면서 하더라도 4번 이상은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며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3개월 동안 가족들끼리 안방에서 갇히다시피 살았습니다. 이미 그 집에 겁을 먹은 탓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당 아줌마가 안방 말고는 잠자리로 안전한 방은 없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오빠는 잊을만 하면 이상한 꿈을 꿨대요. 오빠 얘기에 적혀 있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묻는 꿈과 길을 잃어버려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이름과 정보를 물어보는 꿈, 엄마가 화내시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때린다고 하는 꿈, 심지어 퀴즈쇼에 나가는 꿈까지 꿨다고 합니다. 그게 무당 아줌마가 말한 질문인지는 몰라도 신기하게도 오빠는 꿈을 꿀 때마다 어떤 남자 목소리가 이건 꿈이다. 꿈이다, 철수야. 하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달째에는 오빠가 꿈을 전혀 꾸지 않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시기에 무당 아줌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밤중에 갑자기 젊은 여자 한 명하고 같이 오셨는데 원래는 사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옷까지 무당처럼 차려입고 오셔서는 가족들 전부 오늘 밤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 하셨어요. 그날 엄마랑 저희는 고모 할머니 집에서 자고 아빠는 가게에서 주무시고 일찍 집에 갔더니 무당 아줌마가 끝났다며 인사하고 가셨대요. 가시면서 집에 향냄새가 빠지면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이사 갈 때까지 편히 지내라고 했답니다. 아빠는 무당 아줌마께 돈을 챙겨드렸는데 외할머니한테 은혜 입은 게 있다며 돈을 거절하고 그냥 가셨대요. 그 뒤로는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 가족들은 2달 뒤에 이사를 갔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에 산 좋아하는 아저씨 부부가 살았는데 산에 가면 뱀을 잡아다가 산채로 술을 담그고 그걸 모으는 게 취미였대요. 어디까지나 소문이긴 하지만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